자, 여러분,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있어서 어떤 사건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수 있는 사건이고 어떤 사건은 노무사한테 맡겨야 되는 사건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은 굉장히 명확해요. 자, 부당해고구제 신청에 있어서 세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징계 양정이 적정했는가, 세 번째는 징계 절차를 지켰는가예요. 여기에서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근로자 스스로 진행하기엔 어려운데, 징계 절차 있잖아요.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너무 명확하다라고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스스로 진행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징계 절차는 통상 회사에서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는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여서 취업규칙이 없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징계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는 한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절차 위반은 뭐냐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문서를 얘기를 하죠. 물론 요즘에는 뭐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것도 인정을 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 서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 해고일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감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문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통보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절차 위반입니다. 그럼 절차 위반 사건은 노무사가 주장을 하든 근로자가 주장을 하든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이겨요. 그럼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되니까 노무사 선임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데 맡기셔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그거는 혼자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노무사 비용 아끼십시오. 그냥 진행하세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징계 사유, 징계 양정, 이걸 다퉈야 되는 경우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때는 노무사 선임하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노동위원회 사건은 단순히 근로자가 내가 이만저만 피해를 봤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민원서류 제출 절차가 아니에요. 요거는 소송에 준하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양측이,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서로 서면으로 공방을 하고, 그러면서 증거 제출을 하고, 마지막에는 신문회의가 잡혀서 신문회의 날은 서로 변론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때에 징계 사유가 실제 존재했는지, 그럼 존재했다고 하면 징계 양정이 정당했는지, 이걸 가지고 다퉈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건마다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저 사건은 저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라고 핵심을 파악해서 들어가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걸 알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시냐면, 사실관계 다툼을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러이러한 근로자가 행동을 해서 회사에서는 해고를 했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 이런 사실관계 다툼을 할 때 근로자가 막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관계 다툼에 있어서 근로자가 내가 불리한 부분, 유리한 부분을 구분해서 좀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그 부분들이 실제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불리하고 어떤 게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방어선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논리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초반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부터가 당연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당한 이유라는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당연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들은 이 과정을 수백 번씩 막 겪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당한 이유가 아니었다, 정당한 이유였다라는 판단 기준이 대략적으로는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측에서 노무사들이 일을 할 때는 이게 정당한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핵심 구조를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근로자가 혼자 진행하게 되면 어려운 거죠.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용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이 1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1심에서 지게 되면 근로자가 지든 사업주가 지든 2심이 있습니다. 재심인데 중앙노동위원회로 올라가죠. 거기에서 사업주가 지든 근로자가 지든 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 행정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당연히 어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내가 노무사를 선임해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 노무사 비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명백하게 절차 위반이 맞다. 근데 이 절차 위반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절차 위반이 맞다라고 확인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가 존재해야 되고 혹은 구두로 통보해도 절차 위반이거든요.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두면 당연히 절차 위반이니까 구두 통보를 했을 때 뭐 주변에 봤던 목격자가 있다라던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 당시에 내가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노무사한테 안 맡기셔도 돼요.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건, 징계, 사유, 양정을 다퉈야 되는 사건이다. 좀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사건은 노무사 비용 좀 걱정되시겠지만 그래도 노무사한테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건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건인가? 아니면 노무사한테 맡겨야 되나? 이렇게 여전히 판단이 안 쓰실 수 있거든요. 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제 상담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요청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이 사건은 혼자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이 사건은 아무래도 노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부당해고부대 신청이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부대 신청, 부당전보부대 신청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을 하잖아요.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도 좀 판단이 필요하다 혹은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상담 요청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